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뛰어난 인공지능 마지막에 등장했던 아르님 졸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퍼스트 어벤져부터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까지 영향을 미친 졸라와 마블 세계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라 알고리즘이 등장한 것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입니다. 참고로 고르곤 졸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972년 세상을 떠난 아르님 졸라는 미래의 세상은 디지털이 지배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몸은 죽었지만 자신의 정신을 컴퓨터에 집어넣음으로써 스스로 AI가 되었습니다. 즉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컴퓨터에 들어간 것이죠. 당시 프로젝트 인사이트를 통해 하이드라의 방해가 될 인물들을 제거하는 작전을 꾸미고 있었는데요. 이때 캡틴과 블랙 위도우가 납치한 시트웰이 언급한 대사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드라가 제거할 인물 중 시트웰이 언급했던 네임드 인물은 캡틴, 브루스 배너, 그리고 아직은 마법사가 되지 않았던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었으며 마지막 프로젝트 인사이트가 겨냥한 인물 중 토니 스타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눈치채셨겠죠? 엔드게임에서 시간여행 작전을 주도했으며 인피니티 스톤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던 캡틴, 핑거 스냅을 사용해 인류의 절반을 살렸던 배너, 1400만 개의 미래를 내다본 스트레인지, 최후의 핑거 스냅으로 타노스를 없앴던 토니 스타크까지 모두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담당했던 네임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졸라 알고리즘이 여기까지 예측했을 거라고 보기엔 어느 정도 무리가 따르겠지만 만일 캡틴이 프로젝트 인사이트를 저지하지 못했더라면 엔드게임에서 중요한 활약을 했던 인물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며 어벤져스가 승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스트레인지나 에이전트 1이 마법을 통해 미래를 예언하는 것과는 달리 은행 계좌 정보, 병원 기록, 투표 성향, 이메일, 통화 기록 등 과거를 철저히 분석해 미래를 예측했으며 그가 예측한 미래가 전혀 틀리지 않았음을 엔드게임에서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비전이나 슈프림 인텔리전스조차 시도할 수 없었던 미래를 예측하는 엄청난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것이죠. 타노스가 졸라를 미리 섭외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캡틴과 토니가 과거로 가서 만났던 인물입니다. 테서렉터를 놓친 토니는 캡틴과 함께 핌 입자와 테서렉터가 함께 공존했던 1970년 뉴저지로 떠나게 됩니다. 테서렉터를 찾던 토니는 자신의 아버지 하워드와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하워드가 찾던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님 졸라입니다. 당시 퍼스트 어벤져에서 캡틴과 함께 하이드라를 없애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하워드가 하이드라 간부였던 졸라와 어떻게 친분을 맺게 된 것일까요?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실시한 페이퍼 클립 작전을 통해 미국으로 넘어온 졸라는 쉴드에 영입되게 됩니다. 레드스컬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켜 통치하던 방식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은 졸라는 내부의 반란을 일으켜 시민들을 혼돈에 빠뜨린 다음 서서히 그들의 내면을 잠식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지난 영상이었던 토니와 하워드가 탄생시킨 빌런의 내용을 다시 꺼내보면 하워드는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인간일 뿐이지 절대 대의를 위해 움직이는 성향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탱크 핌의 핌 입자를 훔치거나 안톤 반코와 함께 제작한 아크 리액터를 독차지하는가 하면 캡틴 아메리카의 혈액까지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려는 등 돈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든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하워드에게 있어서 미리 테서렉터를 연구한 경력이 있는 졸라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인재였으며 하워드가 개발한 거대한 아크 리액터 역시 졸라의 연구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졸라의 사망 연도입니다. 졸라는 1972년 불치병으로 사망했는데요. 토니와 캡틴이 과거로 간 시점이 1970년대였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졸라가 살아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쉴드의 천재 과학자의 정신을 컴퓨터에 집어넣는 엄청난 일을 혼자서 진행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겠죠? 바로 하워드 스타크입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 정신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니 최소한 살아있을 때 실험을 진행해야 했을 것입니다. 덕분에 하워드는 졸라를 통해 테서렉터의 연구 결과 및 인공지능 개발까지 광대한 범위의 기술을 습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술의 흔적은 토니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토니가 최초로 개발한 더미는 바로 하워드의 워크샵에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더미를 비롯해 자비스와 프라이데이, 캐런, 이디스까지 수많은 인공지능을 개발한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 것일까요? 졸라 알고리즘이 토니를 겨냥한 것 또한 우연의 일치인 것일까요? 졸라의 영향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인피니티 스톤을 제외한다면 하이드라의 영향이 가장 큰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졸라의 역할은 상당히 여파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퍼스트 어벤져에서 무너진 하이드라를 쉴드 내부에서 재건한 인물이 바로 졸라였으며 그가 개발한 혈청으로 윈터 솔저를 만들어 반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이로 인해 시빌러 사태가 벌어지고 어벤져스가 분열되는 사태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레드 스컬 역시 소울스톤 집사가 되면서 주요 네임드들이 죽는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으며 소코비아 사태 역시 하이드라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타노스를 제외한다면 어벤져스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수장이었던 레드 스컬보다 죽어서까지 영향을 끼치는 졸라의 대단함이 대단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번 인공지능 소개 영상에서 슈프림 인텔리전스가 빠졌습니다. 슈프림 인텔리전스는 크리 종족을 지배하는 AI인데요. 한 제국을 통치할 정도로 상당히 지능적으로 뛰어난 존재입니다. 특히 해당 인물이 가장 존경하는 대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등 상당히 교활한 모습까지 볼 수 있으며 캡틴 마블 영화에서 진정한 빌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캡틴 마블의 정신력에 굴복당하긴 했으나 아직까지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울트론이 바라던 진정한 이상을 그린 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캡틴 마블 후속편에서 또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르곤 졸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만들면서 한 가지 더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눈치채셨나요? 관련 내용은 다다음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